안녕하세요. 11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는 9차 시 과제 피드백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자, 9차 시 과제는 논문을 검색해보고 양식에 맞게 출처로 써보는 활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논문 검색하는 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실수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고 갈게요. 자, 1번, 2번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더 정확하게 출처를 썼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이름 옆에, 이 논문의 저자 옆에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좀 제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경호원 관련 논문을 찾은 분들도 있었고 아동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권 관련한 논문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걸 보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피드백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11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0차시까지 가정 파트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술 파트를 배울 계획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공부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달하는 기술을 확인하고 미래의 삶을 대응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알아보면서 나의 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기술을 알지 못한다면, 이걸 예측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위기의 순간에 올 수가 있어요. 사례를 볼까요? 실제 제 친구 동생이 창업을 한다고 제가 한 2009년에 들었어요. 그때 아직 스마트폰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한 2010년 지나서부터 스마트폰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스타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안 될 거다라고 제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옷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색을 보정해서 하나하나 외부로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내가 인터넷 칼럼니스트로 일해봤는데 이게 적어도 한 2만 원은 받아야지 매일 그 자기 옷차림 사진을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렸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다들 스마트폰을 쓰니까 어때요? 사진 바로 편집하는 거 너무 쉽죠? 알아서 막 포샵까지 다 해주죠. 그래서 작년에 이 사이트 가입자가 9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동생은 포브스에서 선정한 30대 이하 리더 30인에 뽑히고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막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스마트폰이 확산된 미래를 예측했고 그 기회를 잡은 거겠죠. 그리고 위기를 피할 수도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냐면 여러분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A 기업이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기업이 유명하죠. 그때 한창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한다. 우리 IT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그 정부에서 좀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이 전자교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까지 확장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국인 직원을 뽑으려고 했었고, 그때 마침 제가 교사 경력이 있었으면서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서 한국 사업 홍보 담당자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진짜 제가 일하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고민하다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 기술은요, 정말 빠르게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존 플랫폼, 그냥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는 종이책으로 계속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기술을 배우면 좋을까요? 기술교과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자, 저는 수업을요, T자형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더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정해서 자유롭게 탐구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걸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다양한 것을 얕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시면 돼요. 저의 역할은 개념 설명해주고요. 탐구 방법 안내해주고 여러분들의 이 개별 탐구를 피드백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시험은요? 시험은 중간고사 이 부분을 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수행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쇼핑이랑 비슷해요.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더 알아보는 거죠. 기술 파트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단원의 이름도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목표와 비슷해요. 우리는 이번 차시를 통해서 발달하는 기술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요. 알고, 그리고 그 키워드와 익숙해지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이 과제를 할 겁니다. 오타가 있네요. 다음 중 이 5가지 기술 중에 하나 이상 고르고 이 기술이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쓰셔야 합니다.
기술이 학교를 변화시켰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때는요, 이때 전에는 수공예, 밥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밥그릇을 그 대장장이한테 가서 만들어서 그걸 샀어요. 그렇지만 이제 증기기관이 생겨나고 동력이 생겨나면서 생산이 기계화되고 공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 결과 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전에는 가정교사를 집에 따로 뒀어요. 하지만 이때 공장이 생기면서 공교육이 확립됩니다. 이때가 1800년대고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공장이 이제 저는 학교입니다. 신난다. 자, 기술의 변화는 학교를 변화시켰나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제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밥그릇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차 산업혁명 전에는 대장장이에게 가서 샀습니다. 공장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장이 생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학교가 변화했냐면 예전에는 돈 있는 집에서 가정교사를 둬서 공부를 시켰다면 이 1800년대부터는 공교육이 확립됩니다. 집에 가정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교사가 있는 곳에 학생들이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 1차 산업혁명 전에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장이 생겼죠. 그럼 공장에서 일하려면 기계 설명서 정도는 읽어야 하고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이름 써야 되죠. 그걸 공장장들이 일일이 공부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람들이 공장이 생기니까 공장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발생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모으기도 편해졌죠. 자, 그리고 이후에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증기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발전했고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면서 더욱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어떤 변화를 가졌냐면 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실한 노동자로서 단체 생활에만 잘 적응하면 되니까 초등학교만 배우면 됐어요. 거기까지 중요했죠. 하지만 공장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자들이 발생했고요. 이 국민들은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 노동만 잘하면 내가 일이 끊길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중고등학교가 더욱 만들어졌어요. 기술과정 과목은 이때 국영수 배우듯이 공부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 배우기도 했거든요. 3차 산업혁명 때는 어땠을까요? 1990년대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도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정보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IT라고 하면 이 정보기술이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산업의 변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강화됐냐면 진로교육이 강화돼요. 교실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도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을 앞두고 있죠.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걸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봐야 하겠죠. 무엇을 통해서?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116쪽을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영어로 IoT라고 얘기하고요. Internet of Things, things는 사물이죠. 그래서 이 사물들의 인터넷이 들어간 모든 사물을 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스위치 없이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물들은 다 이름 앞에 스마트가 붙어요.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에어컨 이런 것들이 속해요. 요즘에 아마존, 카카오, 샤오미, 삼성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이 몰두하고 있는 제품은 그럼 뭘까요? 특히 올해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뛰어든다는 발표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뭘까요? 바로 AI 스피커입니다. AI 스피커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날씨 알려주고 노래 들려주는 거 말고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근데 왜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목숨을 걸었을까? 사물 인터넷이 AI 스피커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커의 보급률이 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저는 중국 살 때 샤오미 그 전구를 샀거든요. 그래서 불을 켤 때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되게 잘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그러다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히터를 살 일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어디 기업 제품을 샀을까요? 좀 비싸더라도 샤오미를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등을 끄면서 옆에 있는 그 탭을 누르면 히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살 거면 샤오미로 통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플이었지만 만약에 스피커라면 어떨까? 샤오미야 나 이제 잘게 이러면 알아서 막 전등도 꺼주고 히터도 1시간 예약해주고 이러면 누가 다른 기업 제품을 살까요? 그쵸? 그럼 이런 사물들이 학교에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 내 식판에
컴퓨터가 달려있다면, 그래서 통신이 된다면 어떨까? 교문이 통신이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머신 딥 러닝인데요. 이건 인공지능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이라는 건 기계 학습이라고 하고 현재까지 이 머신 딥 러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정받은 학습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2년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 대결 때 이 딥러닝의 효과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 딥러닝과 다른 머신러닝의 차이점이라면 일반 머신러닝은 단계를 하나하나 합산해요. 하지만 이 딥러닝은 자주 틀리는 문제를 미리 짚어줘서 보다 정확하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오래 걸렸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이론 자체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더라도 쓰지 않았다가 지금은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딥러닝의 원리 자체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우리는 그냥 이 딥러닝, 머신 딥러닝을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다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중에 하나다, 최신 거고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책이나 기사를 볼 때 뭐야 이거 어렵네 이렇게 넘기지 말고 인공지능 얘기구나 읽어봐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교과서 118쪽에 있습니다. 오늘 오타가 많네요. 118쪽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나노 기술이고요. 나노는 10억 분의 1미터. 정말 작아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입자 자체를 말을 합니다. 물질 자체를 말을 해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 물질의 크기가 달라지면 성질이 확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는요, 수분을 원래 튕기는 성질이었는데 나노 입자가 되면 수분을 잘 흡수하기도 하고요. 정전기가 발생해서 먼지를 빨아들이기도 해요. 달라붙게 만들기도 해요. 또는 우리 인체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인체의 질병을 치료한다던가 탐색한다던가 할 수가 있겠죠. 다음 기술은 정보 기술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은 바이오 기술입니다. 네, 우리 이 두 가지 기술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따로 이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과제로 또 써먹어야 할까요? 앞서 배운 나노 기술과 함께 이 세 가지 기술이 현대 21세기의 3대 핵심 기술이고요. 굉장히 많이 융합되기 때문입니다. 자, 융합 기술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나 학문이 결합돼서 효과가 극대화된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심정지가 오기 쉬운 환자 몸 안에 나노로봇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노 기술을 활용했고 또한 생물체의 물질 대사 정보를 이용하니까 바이오 기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급차까지 불러줍니다. 그러면 정보 기술 모두 융합돼서 이 세 가지 기술 모두가 융합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과제에서는 융합이 가능해요. 다양한 기술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 예시를 좀 드리자면 미래에는 스마트 CCTV가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실에 부착을 해서 흥분한 학생이 있으면 열감지가 돼서 교실로 정보가 갈 수가 있으면 이러면 학교폭력 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때 활용된 기술들은 사물인터넷, 딥러닝, IT 기술 등이 활용이 됐겠죠. 알아서 이 열감지가 돼서 알아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학습해서. 자, 그리고 체육 시간에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팔찌가 있으면 어떨까요? 진짜 피곤한데 선생님이 정말 피곤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난처하죠. 젖산이나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내 물질이 발생되면 경고 색깔로 바뀌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팔찌는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같이 융합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결과도 우수한 과제를 제출하면 제가 과제특에 따로 기록할 거고요. 이 과제는 5가지 키워드를 잘 이해하는 이해력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 생활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발전하면 좋을지 찾아내는 문제, 인식, 능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을 학교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상상력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과제를 하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 쉽고 훌륭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개별 탐구를 하실 수가 있도록 과제 게시판에 읽어보면 좋은 자료들을 링크해 놨어요. 이 링크는 과제를 하실 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로 하고요. 과제 게시판으로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